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계유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영의정 류성룡의 정사 단자에 의거하여 도승지 오억령에게 전교하기를. 여러 차례 사장을 올리는 경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은 국가가 위급하여 대신이 사직할 때가 아니고 또 중국의 문서가 계속 오는데 그 중에는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 의논하여 조처해야 될 일도 많다. 경은 병든 몸으로라도 오늘 안으로 출사하라. 직접 면대하여 상의하고자 한다 하고 이어 사관을 보내어 효유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계유 두번째 기사 약방 도제조 김흥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령이 아뢰기를. 오는 14일에 상께서 침을 맞고 뜸을 뜨기로 이미 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급사 권협의 선례 통사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일 양총병의 행차가 이미 거련관에 이르렀다고 하니 머지않아 곧 서울로 들어올 것입니다. 상께서 침을 맞으신다면 반드시 여러 날 조섭되어야 되므로 문 밖의 영적과 별궁의 위로 연을 형편상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침과 뜸을 뜨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병이 점점 무거워가고 있으니 지금 치료하지 않는다면 장차 병으로 인해 폐인이 될 것이다. 전년에도 탈이 있는 것을 치료하지 못하였는데 올해 또 어찌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총병이 온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의관과 의논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의관과 상의하여 보니 모두 성상의 증세가 기가 울리는 것은 편허의 증세인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서 한두 번의 침으로는 치유되지 않고 또 침을 맞은 뒤에는 여러 날 조섭하지 않으면 보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 있게 될 것이다. 또 기가 울리는 증세는 모두 상화가 위로 치솟아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 불의 화기가 반드시 경락의 열을 더할 것이어서 뜸질은 더욱 할 수가 없으니 우선 서늘해지기를 기다려서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봄에는 가을을 기다리자 하고 가을에는 또 봄을 기다리자고 하니 올해에도 이러고 내년에도 이러한다며 세잔한 병이 세월과 함께 갈수록 깊어져서 치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날씨가 더우면 옷을 걷고 뜸질하기가 더욱 좋을 것 같아서 하고자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계유 세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윤단무 은교 윤돈 부은교 한준겸 부교리 이형우 부수찬 남이공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선 노직 장령 이철 김대리 지평 500명은 정계청 등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즉시 신원을 논청하지 않아서 인심을 답답하게 하여 많은 선비들의 드러난 비난을 입었으니 말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하고 대사관 신식 헌납 권위 정은 장만은 기축 역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신원을 받지 못하여 진실로 인심이 다 같이 답답해 하는데도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론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여 많은 선비들의 드러난 비난을 입으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구차히 참은 잘못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 함께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기축년의 역옥은 불행하게도 진신사에서 나와 드디어 간인들이 기회를 타고 원한을 푸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온갖 수단으로서 얽어넣어 일망타진한 뒤에야 그만 누웠으니 당시의 선비로서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 저승에서 원한을 품은 자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도 특히 형륙의 참혹함은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있었으니 이는 귀신과 사람이 다 같이 울분해하는 바입니다.
하루라도 민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론인데 어찌 100년을 기다려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수선한 중이라도 반드시 원한을 풀고 악당을 성토하는 것으로서 중의 급선무를 삼아야 합니다. 묘당과 대각이 전으로 장차를 올리고 연석에서 진술한 것이 참으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귀역의 정상을 위해서 빠짐없이 동촉하고 계시어 이미 풀어주려는 단서가 반로되었으므로 구구한 변명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시원스럽게 신원들이라고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밤낮으로 우르르 바란 것이지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고 구차히 참고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별로 이념할 이유가 없으니 대사 노직 이하와 대사관 신식 이하를 모두 줄사토록 명하소서 처분을 바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돈영부사 이산해 영의정유성룡 행 판중추부사 윤두수 좌이정 김응남 행 형조판서 김명원 공조판서 이덕경 병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유영경 이조참판 이정형 동부성지 이은형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호 도사 호 응원을 말한다. 보여준 소첩의 내용은 참으로 급하다. 도사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손군문의 차관 야불수가 처음 그 보급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사의 마음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고급사의 장계를 보니 손실랑은 이미 파직되었다고 한다. 왜적이 이 까닭을 안다면 기회를 타고 충돌해 올 염려가 있으니 비변사와 외관에서는 반드시 숨기도록 하라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서로 전달하는데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의 곡절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대체적인 것은 양방형에게서 나온 듯하다. 석상서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양방형이 어찌 이처럼 공격을 한단 말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일이 자기를 핍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비변사가 가등청정의 흉력스런 정상을 자세히 진술을 한다면 송경락의 일은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비변사의 뜻도 송군문이 저절로 풀려나도록 하려는 것이지 그 사이에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경락이 청정을 끌어들였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말이고 다만 당초 송경락이 신무룡에게 그의 수찰과 행자를 싸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선풀에 기억이 난다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김명원과 함께 유함의 집에서 무룡을 만나 보았는데 분명히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신무룡이 이러한 연유를 양방형에게 알린 것이고 방형이 등사하여 밀첩을 만들어 석상서에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러났을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사신 이 종성이 영문을 나온 뒤 무룡은 서울에 있었는데 양사가 무룡이 석상서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매우 노하는 것을 신이 그때 양사가 있는 곳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형이 처음에는 송군문의 천문을 몰래 석상서에게 보낸 것은 석상서가 이제 방형의 비방으로 해서 그 천문과 함께 내놓았다가 일이 점점 중대하여져서 마침내 이같이 사기를 크게 거르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일로 해서 중국 대신 가운데 죄를 입은 자가 많으니 이는 심히 미안스럽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두려운 일이 많으니 자문이나 천문에 있어 10분 조심하여 한 글자 한 마디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인심이 순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같지 않다는데 어찌하여 이렇단 말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은 공리에 급급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도 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형이 부산에 있으면서 병부에 보낸 개첩에는 외적이 매우 공손하여 성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둘이요. 내가 처음부터 외인의 불공함을 분명히 알았으나 석상서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기 때문에 석상서가 그 개첩을 사살에 보낸 천문까지를 황상에게 주더라 했으므로 이러한 소란이 일게 된 것이다 하고 상이 고급사가 아래 중국 조정의 통보를 내관에게 명하여 여러 제신에게 보이게 하고 이어 항복에게 이르기를 방형이 30개의 대강과 10여 대의 수레로 행장을 운송한다는데 그러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폐문에는 이처럼 쓰여 있으나 실제 숫자는 여기에 못 미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부가 1천여 명에 이르고 말도 900필이고 남방의 백성이 쓰러져 죽은 자가 많다고 하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경상도와 황해도의 백성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빨리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이는 통보에 양방영의 말이 병부의 차부의 신만이 왕경에 머무르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분부가 나오기 전에 진작 앞질러 들어가기 위하여 그처럼 서둘렀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의 사람됨이 음줄한 줄 알았는데 마침내 만나보니 어리석음도 심하였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순수한 사람이라는 반드시 처음에 외인의 정상을 알지 못하고 들어갔으나 들어가서 보니 그 정상이 그러하였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하여 석상서에게 잘못을 돌렸으니 그의 인품을 알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히 의논하여야 할 것은 곧 중국에서 순무 등의 관원을 우리나라에 두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 나 역시 의논하려고 했는데 비변사가 아래는 말해서 다 말하였다. 다만 나의 뜻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찌 딴 뜻이 있겠는가고 여긴다. 알 수 없는 것은 밀력이 어떠한 것인가지 후환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외적이 우리의 남쪽 변방을 점거한 지가 이미 5, 6년이니 이것이 어찌 봉사를 위한 일이겠으며 또한 어찌 우리나라만을 삼키고 말겠는가. 그들의 뜻은 대개 중국을 침범하는 데 있는 것이니 우리나라를 요충지로 삼아 방수하는 것은 중국으로서 좋은 계획이다. 이미 봤던 성지에 우리나라의 군무를 격리한다고 하였고 또 우리나라가 불편하게 여긴다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당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찌할 수가 없어 물러나 압록강을 방수하려 한다고 하면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팔도에 관원을 설치하는 일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없겠으나 평안도 등의 한 고을을 가려서 관원을 두고 둔전을 설치하는 등의 일이야 뭐가 해롭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의 성지에도 일토일민이라고 주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그 뜻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이 어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취할 리가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는 참으로 의심할 바가 없으니 중국관원이 나와서 모든 일을 일체 관찰사처럼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손을 댈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오는 자가 반드시 다 선한 사람일 수는 없을 것이니 마침내 견뎌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경우 다시 철거를 청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둔전의 일 한 가지는 시험하여 볼 수도 있다. 비록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저기 오는 걱정에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 산해가 아뢰기를 둔전을 많이 설치한다면 반드시 견디기 어렵겠지만 한 관원을 두어 둔전을 한다면 혹 가능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군량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이같이 장구한 책을 세우는 것은 범연한 일이 아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원나라가 창원에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는데 오래 머무르며 표를 끼셔서 마침내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의 주문에서는 단호히 막을 것이 아니고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만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갱의라는 두 글자는 곧 우리나라를 위하여 뒷배단이 있을까 염려한다는 말이다. 이전에도 중국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어떤 이는 조선을 읽고 일본을 얻는 것은 화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유구, 안남 등의 나라라면 꼭 구원할 필요가 없겠으나 조선은 요좌의 울타리이므로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한다. 행여 이로 인해 어긋난 의심을 받게 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근래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니 올해에는 농사를 짓더라도 흉년을 면치 못할 것임은 천도 소식의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쌀값이 매우 떨어졌다고 하니 이것도 재변인 듯 합니다. 올해의 가뭄은 천하가 다 같아서 중국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압록강 2세는 약간 씨를 심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조처들은 비변사에서 상의하여 신속히 처결해야지 중국만 믿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석상세의 파직은 성질을 기다려서 시행한다고 하니 반드시 추후 새로운 조처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큰 언덕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죽을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전일 평양에서 적을 물리친 일과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본 병의 힘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바로 그의 이름을 들어서 구제한다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름을 들어서 구제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만약 석상사가 사설의 외국과 교제를 했다고 하는 이가 있게 되면 죄가 가중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중국의 통보와 자문을 보니 비로소 적정을 알고 천하가 진동하고 있다. 경사에 계엄까지 내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금나라가 여우를 칠 적에 송나라가 이를 구원하지 않다가 송나라도 따라서 망하였다는 말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또 적이 5년 동안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중국을 통제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설이 매우 많다고 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유정이 울산의 가등청정의 배 500여 척에 해구에 정박하고 있어 마치 성곽과 같은데 불로 치면 가능한 길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영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허가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물가에 있는데 왜 저기 이를 바라보고 웃으며 저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은 양식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아직 지체하고 있는 것이니 추스를 하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조령은 곧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인데 이 시발이 또 청도 산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조령의 일이 반드시 해이해질 것입니다. 신이 본시 적이 7, 8일 사이에는 반드시 움직일 것으로 여겼고 요 정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유정의 상소를 보니 외적이 중국을 범하고자 하여 중국의 산청과 도로를 물었다고 하였다. 적의 무리가 다 건너오기 전에 결단코 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 것이다. 하니 산해가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원망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나 안골포의 적은 급히 쳐야 합니다. 수신도 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골포의 적은 공격할 수 있는 형세가 아닌가? 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원전의 무리들은 몹시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이 뭇과 이어졌는가? 하니 항목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만약 이 포와 가덕도에 적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병선이 왕래하는데 장애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고 산해는 아뢰기를 최철사와 두 원수에게 상의한다면 그곳의 형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정의 말은 어떠한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유정이 와서 신과 만났으나 신의 병이 중하에 자세히 묻지는 못하였습니다. 대개는 그가 들어가 보았을 적에 가등청정이 사냥을 한다면 세 곳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으며 또 우리나라 사람도 그 속에 많이 있는데 15 내지 16세 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본다면 군세가 종전에 온 적과는 다른 듯합니다. 게다가
기회가 잠깐 사이에도 변하는 데이겠습니까? 저들을 칠만한 기회는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형세가 없습니다. 유인해 내어 한번 싸워보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분노를 돋우어서 보복의 계획을 세우게 한다면 또한 막아낼 형세가 없습니다. 우선 중국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성수 측은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두 성각퀴를 아울러 하나로 만들고 그 사이에 포혈을 뚫었으며 성각퀴의 높이는 우리나라의 옛 제도보다 높게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본뜬 것인데 무엇 관계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형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궁시가 장기인데 이러한 성각퀴 제도는 활을 쏘기 불편합니다. 이는 잘못 고친 듯합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이러한 일을 하려면 먼저 그 계획을 정한 뒤에 하는 것이 상책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마련하지 않았으니 뒤에 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성을 지키는 기구는 유사가 조처하지 않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군사가 너무 적어서 조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조의 군사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신은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러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더러는 노제하기도 하고 급제하기도 하여 5, 6년이 지난다면 반드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충하는 일은 없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 군안을 두었었는데 평시에는 군병의 수가 10만이었던 것이 지금 기병이 3만이고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병조 판서는 반드시 구임시켜야 자세히 격리하여 그 실제의 수를 알 수 있으므로 비는 대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을 역사시키고 기병은 시위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병을 역사시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담론뿐이니 마침내 무슨 일을 이루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병으로 해서 오랫동안 사진하지 못하다가 오늘 겨우 나왔었는데 말할 수 없이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평시라 하더라도 대신이 병을 안고 집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더구나 이처럼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반드시 체면의 은전을 잇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무슨 병이 있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계사 가보년간 잇따라 병을 얻은 뒤로 담천이 매우 중하더니 지난번 파사성을 왕래할 때 풍설을 많이 물어쓴 것이 더욱 상패가 되어 갖가지 병세를 다 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기에 사람들의 말이 이 같은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연병 등의 일도 들어는 주상의 뜻을 맞추어 하였다고 하고 이 밖에도 사람들의 비방이 많습니다. 대신의 자리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조정에 배설한 지 30여년인데 상께서 어떻게 장단점을 통촉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은 실로 영욕을 탐내는 마음은 없고 들끝만큼이라도 국가에 보답하려는 생각뿐인데 재기가 부족하여 결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이 조금 나은 뒤라면 외방의 직임으로 이를테면 성질을 순시하는 등의 일은 들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덕형에게 이르기를 공조판서도 훈련도감을 맡았는데 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훈련도감의 포살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 궁시는 곧 우리나라의 장기인데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한다고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천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주들이 모두 미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감이 말을 많이 듣고 관원들도 모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도감이 이리 어찌 도제조 많이 맡은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사람들의 말만을 가지고 사피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병세가 이와 같아서 공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절박히 여겨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아니면 누가 영상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는가? 병이 있으면 조리하다가 큰일이 있거든 회의에 참석하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 체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는가 하였다. 정령이 아뢰기를 지난날 호서의 역변 때 고변한 사람들이 도로는 가선이 되고 도로는 당상이 되었으나 서울에 있기가 고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조정 관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납속한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으로 많은 조소를 받으므로 기꺼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을 후대하여 의식을 넉넉하게 주어야 합니다. 역적의 노비와 전택을 주어서 국가가 후대하는 뜻을 보인다면 흥기시켜 권장하는 도리에도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억은 할 수 없으나 이미 준 듯하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송유진 때에는 주었으나 이번에 이 몽학 때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윤형에게 이르기를 승진은 살펴서 거행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담양부사 최우는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니 정령이 아뢰기를 무변으로서는 가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최우가 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판서와 상에 의망하였으나 그가 10분 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무시는 외방에 있는 자가 많습니다. 위장은 곧 평상시에 사람들이 재수받기 좋아하는 직이었으나 지금은 그 고초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임된 자가 노쇠하지 않더라도 모두 밖에 있으면서 오지 않으니 이는 제 집이 서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유시에 파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3일 개유 5번째 기사. 전 첨지 중추부사 승인 유정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리학은 외적이 지금 병력을 보강하여 변경에 눈치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를 할 것 같이 하면서도 하지 않고 군사를 움직일 것 같이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채 미역과 공갈을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그들의 종시 숨은 뜻은 앞으로 중국을 침범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에 조선이 이미 황룡길 등을 보내어 공무를 바치고 항복을 빌었으니 이는 벌써 우리에게 신하 노릇을 한 것이므로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길을 빌리자는 말만은 듣지 않아 이것이 훈단의 단서가 되었으니 잘못은 조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분한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외성 층한이라는 자가 중국 산천의 이험과 도로의 건능 및 군병의 다과를 묻고 또 대명의 사람은 가장 둔한 겁쟁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우리들은 다같이 방외의 사람인 만큼 성가의 이야기만 나누어야 할 것이요 중국의 일은 그대나 나나 논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더니 청하니 잠잠고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전번에 들어갔을 적에 외성 일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일진이 간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일진의 편지를 내어 보였는데 편지에 5월에 대군이 나갈 적에 내가 따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은 겁주는 말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현재 중외의 인심이 대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더러는 적이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라 하니 신은 실로 마음 아프고 절박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형세가 싸워도 위태롭고 싸우지 않아도 위태로우니 싸우지 않아 위태롭기보다는 성을 등지고 한번 싸움을 하여 성패를 결판 짓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적병은 그 수가 1만여 명에 지나지 않고 또 나이 젊고 정의한 자를 보면 모두가 우리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는 희비의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는가 하면 더러는 우리나라 사투리로 신을 부르며 나는 서울 아무방에 있었고 나는 아무도 아무고을에 있었는데 적의 위협을 받고서 이곳에 왔다고 하였으니 적이 우리나라 백성을 기반으로 해 성세를 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의 사변 전과 사변 후에 출신 무사로서 화를 쏘는 정병 및 서울 훈련동함의 포수를 남김없이 조발한다면 그 수가 틀림없이 4, 5만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군병이 적을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군병이 떨어지기 전에 남하하여 적을 몰아치면서 한편으로는 수군으로 원병의 길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로로 덮쳐 곧바로 소구를 쳐 부순다면
신도 다소의 의병을 이끌어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한번 치열한 싸움을 벌임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길을 기약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고 도모하지 않은 태에 두어 달 지연시켰다가 적의 대군이 바다를 건너와 몇 보를 진군하게 되면 토붕와해의 형세가 목전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야의 상하는 그럭저럭 구차스럽게 아무 대책도 없이 나를 보내면서 강화의 일이 행여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변보가 불순하게 되면 허둥지둥 미쳐 피에 달아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변보가 다급하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프고 절박합니다. 왕자께서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는 요청은 적의 흉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 그쳐 무사하리라고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점차 위협하고 끝없이 침책하여 장차 차마 말하지 못할 지경으로 몰아가서 저들의 말이라면 감히 조금도 어기지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마침내 중국으로의 향도가 되도록 한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간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여 차라리 당장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인심이 이완되어 모두가 도피할 생각만을 품고 있어 농사철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경종할 뜻이 전혀 없으니 이는 밀력이 고갈된 데다가 온갖 부역에 지쳐서 항심을 잃은 탓입니다. 도둑이 일어날 조짐이 있으며 적병의 움직임도 여름이 아니면 반드시 가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빨리 국가를 튼튼히 하고 왜 적을 방어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신같이 못난 자로 하여금 흉적의 속에 왕래만 시킨다면 수많은 설화를 해봤자 수모만 더할 뿐 사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날의 형세를 깊이 살피시어 혁혁히 분발하여 속히 유놈을 내리시고 또 채찰사, 원수, 통제사 등 여러 신하들에게 하유하여 각기 필사의 뜻을 가다듬어 한 번의 진격으로 자웅을 결정짓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의 다행이며 국가의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의 내리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유정이 일개 중으로서 동반의 관직을 제수받기까지 하였으니 관작의 외람함이 심하도다. 그가 말재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적의 소굴에 들어보내어 적정을 정탐하여 오게 하였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는 이내 적을 토벌해야 하는 의리를 개진한 것은 흉족의 정상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다. 난리를 겪은 이래 묘당의 여러 신하들이 한결같이 위축되어 더러는 강화의 의논을 빌어 기미 책을 꾀하고 더러는 훈련을 핑계하여 뒷날 도모하자고 하는 등 구차스레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6년이 벌써 지났는데 한 사람 의리에 의하여 진취하려는 계획을 바쳤던 자는 없었다. 유정의 상소는 말이 조리가 있고 의리가 발라서 당신의 병통을 적중시켰으니 육식자들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 것이니 이는 그가 중이라 해서 그 말까지도 패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이다.